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코로나19 예방에 90% 효과가 있다는 백신의 임상실험 결과가 나왔죠. 정부는 백신이 개발될 경우 내년 하반기 국내 접종을 목표로 실무적인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 전 세계는 백신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. 식품의약품 전문 김태민 변호사에게 궁금증을 모아서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우리가 그 식품진품 명품 코너에서 백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. 그때 그렇죠. 변호사님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처음에 코로나19 백신을 화이자에서 개발했다는 얘기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? 정말 사람이 못하는 게 없구나. 네. 불가능이란 없구나.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 애들이 마스크 안 하고 어린이집도 가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. 이런 희망이 정말 생기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기뻤는데 그런데 사실은 일단 축포를 터뜨리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예방 효과가 90%라는 거, 그리고 중간 연구 결과라는 거,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? 일단은 중간 연구 결과라는 건 이게 아직 이제 임상 실험을 마치고 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것은 아닌 걸로 추정이 되고요. 지금 발표한 그 90%의 효과라는 거는 그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보통은 임상 실험을 할 때 진짜 백신 후보 물질을 접종한 그룹, 그다음에 가짜약 이런 투약한 그룹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참가자가 94명이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94명을 분석해 보니까 진짜 백신을 접종한 참가자의 비중은 10% 미만.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제 가짜약을 투약한 이 확진자가 90% 이상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실제로 10% 미만, 90%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. 이제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요. 아직은 전체 데이터를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인 건 맞는 거죠? 그럼요. 보통 50%, 60% 이상만 돼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90% 이상의 효과가 나왔다는 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보건 관련 연구소장님들 또는 뭐 이런 기관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최종 임상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? 일단 뭐 정확한 거는 우리 이제 개별 회사인 화이자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지금 화이자에서 발표한 향후 일정을 보면 11월 셋째 주에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셋째 주 이전에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정말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이 백신 개발에 앞장서 왔는데 일단 미국이 지금 먼저 해낸 거예요. 그러면 그렇죠.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미국이 자기들 백신부터 다 쓰고 그다음에 수출합니까?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하면 백신 같은 거 개발하면 보급되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? 이게 뭐 사실은 화이자가 우리 뭐 어떤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약회사 회사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아마도 개별 정부가 이 각 제약사랑 특별하게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계약은 일단 보안 유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뭐 만들어진 1차분을 어느 나라에 먼저 공급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. 아마 우리나라 정부도 개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각 제약사마다 모두 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. 이것과 별개로 지금 세계보건기구 등이 같이 모여서 한 14개,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 14개 나라가 모인 코백스 퍼실리티 우호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. 네. 여기서 이제 또 공동으로 구매해서 배분하는 이런 그 시스템 프로젝트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아마 뭐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제대로 조치를 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 공구를 하는 거군요. 그렇죠.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. 네. 지금 화이자 쪽에서는 백신의 가격을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고 국가에 따라 차등화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. 이 가격 설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사실 가격도 이게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화이자가 그 해당 정부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있을 거고 또는 유통사에 판매하는 가격이 있을 거고요. 지금 이제 나중에 또 문제가 이제 언급되겠지만
이제 그 보관하고 또 운송을 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. 일단 화이자가 발표한 가격은 1회 접종 비용을 19달러 50센트, 우리나라로 하면 2만 한 3,000원, 4,000원 정도로 일단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백신 일단 2회를 맞아야 되니까요.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한 4만 6천 원, 뭐 한 5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마다 어떻게 뭐 차별적으로 계약을 했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각 계약 조항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지금 뭐 얼마일지 이렇게 논할 수는 없고요. 또 그거를 일반 사기업인 화이자가 뭐 얼마에 판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재를 하거나 뭐 얼마 이하에 팔아라 이렇게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. 예. 국가별로 한다는 건 아무래도 그 국가의 경제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? 조금 가난한 그렇죠. 나라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좀 가격을 낮게 측정하고 그렇다는 그렇죠. 말이 아닐까요? 아무래도 네. 예, 맞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네.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마 우호적으로 접종을 이런 그 신약을 먼저 받아서 아프리카나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에게 먼저 나눠줄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. 어쨌든 일단 이 굉장히 부족할 거기 때문에 초기 물량은 네.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앞서 변호사님이 그 화이자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승인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겠죠? 뭐 특별한 부작용이나 이런 뭐 원래대로 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원래는 지금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이미 며칠 전에 미국의 그 일라이 릴리라는 제약사에서 항체 치료제를 이미 긴급 사용 승인을 FDA로부터 받았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이런 그 절차랑 관계없이 보통 한 2주 정도 내지는 한 달 이내에 FDA에서 승인 여부를 발표할 거라 이런 예상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? 뭐 어떤 절차를 생략해요, 그러면? 뭐 일단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신약이 개발돼서 FDA나 우리나라 식약청과 같은 곳에 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예비 심사 또 일반 각 과별마다 심사를 거쳐서 또 이 심사의 안전성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지만 통과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말 그대로 이제 뭐 서류뿐만 아니라 예비적인 심사 과정 또 아무래도 많은 인력풀이 붙어서 이렇게 심사를 진행하게 되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절차들을 좀 생략하거나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러니까 워낙 급한 상황이니까 심사 절차를 축소하는 거지 안전성에 있어서는 뭐 통과되면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죠? 일단 뭐 좀 통상적인 신약과는 좀 다르긴 하나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을 할 때 최초 R&D 과정부터 따지면 정말 10년이 넘는 기간이거든요. 그리고 임상만 해도 1상부터 3상까지 한 6년, 5년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초단기적으로 지금 몇 개월 이내에 이게 진행된 것이고 허가 검토도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 2년 정도를 봅니다. 근데 지금 이게 뭐 2주, 뭐 4주 이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물론 안전성을 조금 낮추더라도 일단 신속성, 긴급성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걸 개발했어요. 그래서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뭐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? 그거는 각 나라마다 따로따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. 각 우리나라에서 나라마다. 허가 받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접수를 하면 예비 심사를 하고 또 실제 심사를 하고 또 허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요게 한 통상 2년 정도가 걸리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각 나라마다 또 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대로 하면 다 나라마다 받는 게 맞고 지금 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도 마찬가지로 각 나라마다 따로따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개발한 나라에서 그 과정을 통해 승인을 받았더라도 수입을 해오면 그 각 나라의 그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제 그 안에 절차의 생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나라마다 알아서
하는 거다라는 그렇죠. 말씀이세요? 예. 뭐 본인들 국민에게 빨리 맞추고 싶고 뭐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허락한 거라면 뭐 어느 정도 생략을 하거나 이건 이제 개별 국가의 허가 기관에서 할 일들인 거죠. 백신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도 부작용 사례들이 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접종 사례를 통해 좀 지켜봐야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화이자도 임상 3상 시험 대상이 4만 3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. 그렇긴 하죠. 예. 그래도 지금 뭐 전 세계가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 그렇죠. 그렇죠. 예, 이거는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만 3천 명 이거 대상으로 지금 이제 실험을 해서 사실은 지금 2차 접종까지 전부 마친 거는 또 4만 3천 명이 아니라 한 3만 8,900명 뭐 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적군요. 네. 예, 그렇죠. 이제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또 이 감염된 참가자 94명만 분석한 거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요. 다만 이제 어쨌든 이 지금의 사태는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안전성이냐 이제 신속성이냐 뭐 이런 걸 이제 저울질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뭐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접종이 목표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. 그렇겠죠.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접종되는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안전성, 신속성 뭐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지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당국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백신이 저온 보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백신이 잘 개발되고 만들어져도 이게 영하 70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맹물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. 이게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?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백신이 또 개발됐다고 하자, 과연 이제 이거를 이 콜드 체인 시스템이라고 하죠. 네. 이걸 정말 온도를 유지하면서 사실은 뭐 미국의 지금 화이자에서 개발해서 미국 내에서도 문제겠지만 과연 이제 수출할 때도 이게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화이자의 백신 후보 물질이 영하 70도에서 한 5일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던 모더나의 경우에는 영하 20도에서 한 7일 정도라고 하는데요.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초저온 백신을 운송해본 경험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하반기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게, 목표라고 발표를 한 게, 이게 단순히 이제 접종 백신이 접종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접종을 위해서 운송이 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정말 뭐 한 시간, 몇 시간이라도 잠시라도 그 과정 중에 요번에 우리가 독감 백신도 봤잖아요. 잠시라도 온도 유지가 안 되는 순간 그 백신의 그 효능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또 문제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. 결국 이 운송 체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게 운송이 또 가능할지 물론 뭐 이것도 이제 개발하고 뭐 하면은 가능할 때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비용의 문제가 들겠죠. 그렇겠죠. 예, 이게 이제 그래서 좀 더 지금 뭐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기대를 하는 건 맞긴 한데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이게 개발됐어도 출시후에 접종률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결국 뭐 아무리 좋은 저 백신이 개발돼도 또 접종률이 높아야 결국은 그 효과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접종률을 또 높이려면 충분한 공급량과 그렇네요. 정확한 운송 체계가 갖춰질 때에만 그게 제대로 접종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. 아직 여러 단계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. 네, 정말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놓여 있습니다. 치료제 상황도 좀 살펴보면 코로나 어벤져스라고 하던데 치료제와 백신 라인업이 완성 단계다 이러면서 희망적인 뉴스를 내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치료제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? 일단 치료제도 뭐 세계 각국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나라에서 뭐 임상에 들어간 건 있는데요. 지금까지 아직 뭐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서 개발된 거 빼고는 그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승인받은 일라이릴리 제약사 항체 치료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어제 화이자 백신 뉴스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의 문제 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
남아 있습니다. 관련된 이야기 식품의약품 전문 김태민 변호사와 오늘 나눠봤습니다. 변호사님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